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락과 트랜잭션 동시성과 관련하여 제2절과 3절 트랜잭션과 동시성 제어에 대해서 6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는 트랜잭션의 특징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트랜잭션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부터 보겠습니다. 더 이상 분해가 불가능한 업무의 최소 단위를 말한다. 나를 봅니다. 트랜잭션이 그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언제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변환한다. 즉, 트랜잭션 실행의 결과로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모순되지 않는다. 가는 트랜잭션의 원자성을 뜻하고 나는 트랜잭션의 일관성을 뜻합니다. 다입니다. 트랜잭션이 실행 중에 생성하는 연산의 중간 결과는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다. 라를 보겠습니다. 트랜잭션이 일단 그 실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그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영속적으로 저장된다. 다는 경리성을 설명하는 거고 라는 영속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트랜잭션의 특징은 acid라고 얘기를 합니다. A는 원자성, C는 일관성, I는 경리성, D는 영속성입니다. 주어진 설명에 대해서 볼 때 가나 다라 순으로 가는 원자성, 나는 일관성, 다는 경리성, 라는 영속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문제 27번입니다. 아래와 같이 100번 세션과 200번 세션에서 쿼리를 순차적으로 실행했을 때 나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은 테이블 T1을 생성하면서 1부터 10까지의 10건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명령을 실행하고 나면 테이블 T1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1부터 10까지 10건의 데이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세션 100과 200에서 순서에 따라 실행하는 명령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션 100에서 트랜잭션의 격리 수준을 시리얼라이저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세션 200에서 두 번째로 인서트를 하고 세션 200에서 세 번째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 후에 세션 200에서 네 번째로 커밋을 수행합니다. 그런 후에 세션 100에서 다섯 번째로 셀렉트를 하고 계속해서 세션 100에서 여섯 번째로 인서트를 합니다. 그런 후에 세션 100에서 일곱 번째로 커밋을 합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로 세션 100에서 셀렉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주목할 부분은 가장 먼저 트랜잭션의 격리 수준을 시리얼라이저블로 한 부분입니다. 이 시리얼라이저블은 트랜잭션 내의 모든 문장을 수행할 때 트랜잭션 시작 시점의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을 트랜잭션 종료하기 전까지 보여주는 아주 높은 수준의 격리 수준입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에는 테이블 T1이 생성되어 있고 그 테이블 T1에는 1부터 10까지의 데이터 10건이 입력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세션 100번에서 실행된 가와 나 두 쿼리의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세션 100번에서 격리 수준을 시리얼라이저블로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션 100번의 트랜잭션은 테이블 T1이 커밋하기 전까지 1부터 10까지의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와는 별도로 세션 200은 테이블 T1이 1부터 10까지의 데이터를 가진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인서트를 한 차례 합니다. 그 후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커밋을 합니다. 커밋 2에는 테이블 T1의 데이터는 11건이 되는데 그중 7건이 1이고 나머지 4건은 2, 3, 4, 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 결과는 세션 100번에 반영되질 않습니다. 이유는 시리얼라이저블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션 100번에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쿼리 간은 테이블 T1이 1부터 10까지를 가진 상태에서 실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컬럼 1의 값이 6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의 카운트를 했을 때 총 5건이 결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 상태로 인서트를 한 차례 하고 나면 총 11건의 데이터가 됩니다. 아직은 커밋하기 전입니다. 따라서 1부터 10까지의 데이터와 12라는 데이터가 입력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커밋을 하게 되면 그 커밋하게 될 때 먼저 앞서 실행되었던 세션 200번의 작업 결과가 반영되어서 테이블 T1에는 총 12건의 데이터가 입력된 상태가 되고 그중 7건은 1이고 2, 3, 4, 5 그리고 12라는 데이터가 입력된 채로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쿼리 나가 실행될 때 결과는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가는 5, 나는 1입니다. 문제 28번입니다. 다음 중 대부분 DBMS가 채택하고 있는 기본 트랜잭션 격리성 수준인 것은? 답은 2번입니다. read committed 이 되겠습니다. 트랜잭션의 격리성 수준과 관련해서 ANSI 아이솔레이션 레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레벨 0는 read uncommitted입니다. 트랜잭션에서 처리 중인 커밋하지 않은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읽는 것을 허용하는 레벨입니다. 이 경우에는 dirty read, non-repeatable read, phantom read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레벨 1은 read committed입니다. 트랜잭션이 커밋한 데이터만 읽는 것을 허용합니다. 대부분의 DBMS가 기본 모드로 채택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non-repeatable read, phantom read와 같은 현상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레벨 2는 repeatable read입니다. 선행 트랜잭션이 읽은 데이터는 트랜잭션이 종료될 때까지 후행 트랜잭션의 갱신 및 삭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트랜잭션이 같은 데이터를 2번 쿼리 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 경우에도 phantom read와 같은 현상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끝으로 가장 높은 격리성 수준인 레벨 3는 serializable read입니다. 선행 트랜잭션이 읽은 데이터를 후행 트랜잭션이 갱신하거나 삭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하는 것도 안 됩니다. 가장 완벽하게 읽기 일관성 모드를 제공합니다. 문제 29번입니다. 다음 중
트랜잭션 동시성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동시성 제어란 다수 사용자의 동시 작업을 위해 DBMS가 여러 트랜잭션들 사이에서 상호 간섭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DBMS는 lock 기능과 격리성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set transaction 명령을 제공합니다. 보기 1번입니다. 비관적 동시성 제어는 두 트랜잭션이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수정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데이터를 읽는 시점에 락을 설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맞습니다. 참고로 동시성 제어는 비관적 방식과 낙관적 방식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낙관적 동시성 제어는 두 트랜잭션이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데이터를 읽는 시점에 락을 설정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에선 데이터를 수정하는 시점에 앞서 읽은 데이터가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 변경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트랜잭션 격리성 수준을 시리얼라이저블로 상향 조정하면 일반적으로 동시성과 일관성이 같이 높아진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찾는 답은 3번입니다. 트랜잭션의 격리성 수준을 상향 조정하면 동시성은 낮아지고 일관성은 높아집니다. 보기 4번입니다. 트랜잭션 격리성 수준을 시리얼라이저블로 상향 조정하면 프로그램에서 별도의 동시성 제어를 하지 않아도 DBMS가 트랜잭션 단위 일관성을 보장해준다. 맞습니다. 시리얼라이저블은 가장 높은 격리성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는 완벽하게 읽기 일관성 모드를 제공해 줍니다. (30번) 문제입니다. EMP 테이블 7788번 사원의 셀 값이 현재 1000인 상황에서 아래 TX1, TX2 두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되었다. 양쪽 트랜잭션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 7788번 사원의 셀 값은 오라클과 SQL 서버에서 각각 얼마인지 작성하시오. 오라클과 SQL 서버 순으로 작성하시오. 단, 트랜잭션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조정하지 않았고 스냅샷 관련 데이터베이스 설정도 초기값 그대로인 상황이다. EMP 테이블 7788번 사원의 셀 값이 현재 1000인 상황에서 동시에 수행 중인 트랜잭션 TX1과 TX2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TX1에서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그 후에 TX2에서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두 업데이트문 사이의 차이점은 웨어절에 있습니다. 먼저 TX1에서 실행 중인 업데이트문의 웨어절을 보면 셀 값을 1000으로 해서 조건을 설정한 후 현재 사원의 셀 값을 2000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한편 TX2에서는 셀 값에 대한 조건을 2000으로 해서 사원의 셀 값을 3000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후 TX1에서 먼저 커밋을 하고 그 후에 TX2에서 커밋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라클과 SQL 서버 각각에 대해 업데이트 수행 후의 결과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오라클은 트랜잭션 시작 시점의 일관성을, SQL 서버는 DML 명령의 시작 시점의 일관성을 각각 생각해야 됩니다. 오라클부터 보면 두 트랜잭션이 시작되는 시점에 7788번 사원의 셀 값은 1000입니다. 따라서 tx1은 한 건이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tx2는 0건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tx1에 의해서 셀 값이 2000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오라클에서의 결과값은 셀 값이 2000이 됩니다. 한편 SQL 서버는 tx1에서 업데이트가 먼저 완료된 후 그 다음으로 tx2가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먼저 tx1에서 업데이트가 수행되었을 때 셀 값이 2000이 되고, 그로 인해서 tx2가 실행될 때 결과적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있는 상태가 되어서 셀 값이 3000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SQL 서버에서의 셀 값은 3000입니다. 문제 31번입니다. 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 멀티 버전 컨커런시 컨트롤 이하 MVCC 모델을 채택하는 DBMS가 늘고 있다. 다음 중 DBMS의 읽기 일관성 메커니즘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보기 1번입니다. 읽기 일관성을 위해 undo 세그먼트 또는 저장소에 저장된 undo 또는 스냅샷 데이터를 활용한다. 맞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MVCC 모델은 기본적으로 완벽한 문장 수준 읽기 일관성을 보장한다. 맞습니다. 문장 수준 읽기 일관성이란 DML 명령 시작 시점에서의 읽기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보기 3번입니다. MVCC 모델은 기본적으로 완벽한 트랜잭션 수준 읽기 일관성을 보장한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찾는 답은 3번입니다. MVCC 모델은 완벽한 문장 수준 읽기 일관성을 보장하지만 트랜잭션 수준 읽기 일관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트랜잭션 수준 읽기 일관성이란 트랜잭션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데이터를 읽어 드리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